지난번 분당점 원장님과도 촬영할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공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게임할 때 보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집중력이 끝내준다고. 이런 경우 ADHD가 아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어떨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집중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간혹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자기 좋아하는 게임은 밤새도록 한다. 이름 불러서 듣지도 못할 정도다. 이렇게 집중력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집중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정한 시간 속에 얼마만큼 많은 양의 의미 있는 활동을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선택주의 집중력만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거 집중하는 모습만으로 ADHD가 아니라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처럼 집중을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진짜 집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놀다가도 앉아서 수업 준비해야 하는데 그걸 멈추기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강렬한 자극에 쉽게 이끌리고 또 주변 자극에 쉽게 주의 전환이 돼버리는 것은 ADHD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집중력이라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몰입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집중력과 게임이나 유튜브처럼 새롭고 강한 자극으로 몰입하게 되는 수동적 의미의 집중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집중력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집중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롭고 강렬한 자극 없이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ADHD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만한 아이들하고 ADHD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활발하고 집중력이 약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ADHD는 단순히 산만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교 생활이나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집중력이 부족한 정도가 좀 다릅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관심 있는 것에는 집중을 잘 해요.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게임을 할 때는 오래 집중할 수 있지만 지루한 일에는 쉽게 실증을 내죠. 반면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조차도 오래 집중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숙제를 하다가도 중간에 멍 때리고 있거나 딴짓도 하고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몇 번이나 말을 해줘도 잘 듣지를 못해요. 두 번째, 실수를 자주 하지만 패턴이 좀 다릅니다. 산만한 아이들도 가끔 숙제를 깜빡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경을 쓰고 또 한 번 혼나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좀 조심하려고 하죠. 근데 반면에 ADHD 아이들은 항상 숙제를 빼먹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준비물을 매번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신경 써서 챙겨줘도 금방 어딘가 두고 옵니다. 세 번째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활발한 아이들은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자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서 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ADHD가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몸을 계속 움직여요. 수업 중에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거나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계속 손이나 발을 떨고 있다던가 친구들이 말하는데 갑자기 불쑥 끼어들기도 하죠. 네 번째로는 충동 조절이 좀 어려운 정도가 다릅니다. 산만한 아이들도 가끔은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말을 안 듣거나 또 화를 낼 때가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하면은 또 이해하고 조절하려고 해요. 그런데 ADHD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가 말하는데 끼어들어 버리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참지 못하고 먼저 해버려요.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는데 높이 있는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도 행동을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5번째는 사회생활에서의 차이가 좀 납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뭐 가끔 싸울 수도 있지만 사과하고 금방 다시 친해지죠. 반면에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다툼이 좀 잦습니다. 장난도 과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화나게 만들거나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는 집중력 부족의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또 실수한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더하느냐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특정 상황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가 다르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충동 조절에 있어서 설득이 되는지 않는지에 대한 이러한 조절력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외부 자극에 대한 조절력과 내재적인 제어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결국 자기 조절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ADHD 치료에 대해 보호자분들이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 약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약들이 처방되는지에 대한 것들일 건데요. 어떤 분들은 특효약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부작용 없는 맞춤 치료를 원하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ADHD 치료 한약은 어떤 식으로 처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DHD 한약 처방은 아이의 상태, 원인, 체질에 따라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소아의 경우라면 신체와 신경계가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나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DHD 치료제로 인해 식욕 부진, 불면, 불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자분들은 아이에게 맞춤 개별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ADHD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ADHD 증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몸 상태와 뇌기능 상태에 더욱 집중을 하는 건데요. 같은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라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체구가 좀 왜소하고 예민하고 입도 짧고, 또 어떤 아이는 덩치가 크고 힘도 좋고 식욕이 왕성한 경우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두 아이가 동일한 ADHD 증상을 보인다면 처방하는 한약도 동일한 약으로 처방하게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네. 네. 체구가 작고 예민하고 입이 짧은 경우의 아이에게는 불안정한 신경계로 인해 산만함과 가해 행동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러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치료를 통해서 ADHD 증상뿐만 아니라 식욕부진이라던가 평소에 잔병치레,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수면 문제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예민하지 않고 잔병치레도 없지만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왕성하고 체격이 크고 활발하고 식욕도 왕성하고, 이런 친구가 과항진된 에너지 대사와 열 에너지가 끊임없이 신경을 흥분시켜서 ADHD 증상을 증폭시키게 된다면 항진된 신경과 에너지를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ADHD 증상뿐만 아니라 평소에 심한 더위 민감증이 있다던가 막 폭식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아이들의 신체 상태와 생활 습관을 모두 고려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과 성장, 두뇌 발달을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보호자분들도 ADHD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신체, 정신, 건강 회복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DHD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과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 병을 가진 아이를 치료한다는 것이 한의학적 치료 관점이 ADHD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질문하시잖아요. 이미 ADHD야 콘서트나 메타데이트나 스테라테라나 이런 걸 먹이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먹여야 할까? 이걸 언제 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과 약으로 치료를 하더라도요, 이게 언제까지 도대체 복용을 하고 언제 중단할 수 있는지 복용하시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보통은 1년 정도의 약물 치료 이후에 매 1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성인 ADHD 경우는 아동과는 좀 달라서 뭐 치료를 한다고 갑자기 막 전두엽 성숙이 발달되거나 이럴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복약 중에 설령 개선이 되었더라도 중단하면 재발을 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아동의 경우라면은 일단은 충분히 호전될 때까지는 뭐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ADHD 정신과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불안이라던가 우울이라든가 막 틱장애도 보고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끊기 어려울 때는 뭐 뇌훈련, 심리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한약치료 이런 것들 다른 대안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